안녕하세요. 지원자. 교육청에서 새롭게 기획한 다큐멘터리 우리가 사는 세상 프로그램에 작가로 지원한 땡땡입니다. 얘가 면접의 목적이지. 네,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라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멘트지. 작가 분야로 지원하신 것을 보면 사전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력서는 받겠지.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 질문의 목적은 뭐예요? 글쓰기에 흥미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질문인 거지. 이렇게. 네, 글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쓰는 것 좋아하나 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읽는 것도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지. 책을 읽다 보면 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써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나 독서 메모장에 그러한 감상을 적곤 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답변하고 있지.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이 질문의 목적은 뭐예요?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물어보는 거지. 책을 읽다 보면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알고 싶은 것도 모르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자연에 대해 어디가 있어? 대꾸, 열거.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이 언어를 통해 대상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면 끊어. 다큐멘터리는 장면과 소리, 그에 대한 내레이션을 통해 대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책과 다큐멘터리를 비교하고 있지. 그래서 책에 비해 좀 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효용, 다큐멘터리의 가치, 다큐멘터리의 장점. 그래서인지 자꾸 다큐멘터리에 끌리면서 제작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 계기를 물어봤는데 관심 갖게 된 계기를 잘 설명해 주었지. 혹시 인상 깊었던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옆에 쓸 것도 없다. 인상 깊었던 다큐멘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세상의 모든 라면 박스라는 작품이 기억에 남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완전 한 문장으로 요약. 특히 7계단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에피소드는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중간 인터뷰를 통해 계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특정 장면에 대한 감상을 소개했지. 7개밖에 안 되는 계단이 할머니에게 엄청난 장애물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 감상. 지원자님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애정이 잘 느껴지네요. 너의 방금 멘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다큐멘터리 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너 이거 알고 있어? 지원자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는 거겠네. 확인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내레이션 원고만 쓰는 걸로 알고 있었죠. 감독이 계획 세우고 영상 촬영하면 그 영상을 보며 내레이션 원고만 작성하는 게 작가의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관련된 책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작가가 단순히 내레이션 원고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획, 촬영, 구성안, 작성, 편집, 구성안, 제시, 완성
기성연상에 대한 내레이션 원고 작성 등 어우 제작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 작가가 뭐 하는 줄 알아? 네, 알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책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배경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이야기. 난 니들이 뭐 하는지 정확히 알아. 다큐멘터리 역할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긍정적 평가.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올까요? 면접을 하는데 이 말 듣지? 살짝 두근거리는 멘트인 거야. 이게 나한테 관심 있네. 이거인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 뽑히지는 않습니다. 미리 공지한 것처럼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대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가정 어떤 기획으로 프로그램 진행할 건지 내용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러한 주제로 다큐멘터리 찍을 건데 너 구상한 것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주제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거야. 그리고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의 구상한 내용이 뭔지 물어보는 거야. 이 대사는. 저는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현재 고등학생인 우리는 지원자 고등학생이었네. 앞으로 내 옆에 친구와는 물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우리는 지구 반대편 애들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언급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생각?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른 집단의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타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타인의 생각에 접근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생각에 변화를 담는 과정을 담아보고 싶죠. 아직 미흡한 계획입니다만 겸손, 겸양. 제가 이 프로그램의 작가로 뽑힌다면 가정, 다큐멘터리 감독, 영상 담당 학생들과 협업하여 다큐멘터리 제작을 다듬어갈 계획입니다. 이후에 태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협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할 건가요? 라면서 갈등을 맞이했었을 때의 그 해소 방안,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을 통해 모둠 활동, 팀치팅 활동 등 함께 과제를 해야 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이러한 활동을 보면 다른 생각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갈등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됐었죠. 그 경험 속의 문제 상황. 처음에는 그러한 갈등이 불편하고 싫어서 제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처 1. 아이고야. 그랬을 때의 자신의 과거 대처 방식 1. 그러다 보니 시간만 흐르고 과제 해결을 못했게 되었습니다. 대처 1로 인한 문제점.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대처 2. 서로 속마음을 얘기하며 상대방을 이루고 이해하고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할 때 느꼈던 불편한 감정은 활동 목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갈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처
그쵸. 이로 인한 효과, 성과, 장점.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계기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살피고 생각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해결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 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 역시 팀 활동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 공동의 목표를 전제로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체크할 수 있겠는데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전제로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화하겠습니다. 요렇게 답인 거지. 그리고 이러한 답이 나오게 된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됐을까요? 뒤에 4, 5, 6번 역시 2분 드릴 거예요. 시작!